네, 다시 장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폭우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주말까지 전국에 최고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장맛비 상황과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전환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 상황을 좀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직접 해주시죠. 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장마의 거의 피크다.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상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비가 현재 내리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네. 건데요. 보시면 서울, 경기 쪽하고요. 그다음 중부 위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좀 내려져 있고 영남이나 영동은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이 비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자정 전후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보시면 비구름들이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근데 서해상에서는 계속 비구름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요. 네,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긴 띠 형태 비구름이 발달한 모습을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30mm부터 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고요. 그게 또 3시간 강우량이 한 90mm를 넘으면 수도권에 재난 문자가 내려지는 극한 호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강도의 비를 극한 호우로 지금 통칭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틀 만에 다시 내려줄 수 있습니다. 예. 다시 그래픽을 보시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네. 레이더도 예상 레이더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현재 상황 이 정도로 아주 강한 비는 아니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비가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남 전북 지역. 그렇죠. 이 되는 아니요. 거죠. 이거는 수도권입니다. 오늘 수도권? 밤 사이입니다. 아. 오늘 밤부터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때는 수도권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이런 상황의 비라면 밤 사이는 야간 효과, 야간 장마에 그러니까 야행성 장마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30에서 80mm를 예보를 했고 80에서 100mm 정도의 강우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의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밤 사이에 수도권을 치는 비는 재난 문자가 다시 발송이 되고 또 시간당 30에서 8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러 가지 좀 상황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결국 오늘 밤 이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이겠죠. 지금이 소강 상태가 아니고요. 예. 시작되는 예. 전입니다. 시작되기 전이고 점점 갈수록 강우가 세질 거고 예. 특히 오늘 자정 전후를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네. 재난 문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취약 시간대 아닙니까? 야간 시간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최우선시 돼야 됩니다. 예. 네,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장마 전선이 밤사이 수도권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이제 충남 전북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이 가장 지금 우려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시기와 장소가 약간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오늘 밤이 수도권이라 그랬죠. 네. 수도권은 언제까지냐? 오늘 내일 새벽까지가 수도권이 주의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을 잠깐 보실까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입니다. 보시면 위에가 시간대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로 수도권 쪽에 비구름이 집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요. 이 비구름의 중심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게 내일 아침 상황입니다. 네. 내일 아침 6시부터 9시 상황인데 이때는 비구름의 중심이 이렇게 놓입니다. 이게 충청 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압이 통과한 뒤에 이 여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약간 장마전선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에 걸리는데 기상청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충청과 전라북도 지역, 또 충청과 전라북도의 인근한 지역,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상북도 북부 지역까지 내일 아침부터 집중호우를 보고 있는데 기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비구름의 형태가 이 구름 형태입니다. 직선으로 길게 또 얇게 만들어진 비구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이틀 전에 어제 일본의 규슈 남부 쪽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잖아요. 네. 400mm가 쏟아졌거든요. 그만큼 양이 이번에 그와 비슷한 네. 형태의 비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내일과 모레 사이에 주로 충청하고 전라북도 지역에 최고 400mm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경기 남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쪽에는 300mm를 보는 게 이유입니다. 예. 서울은 100에서 250mm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런 양이 쏟아지는 거고 예. 충청과 전라북도 그 인근한 지역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어느 지역에 계속 풍선처럼 생긴 비구름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충청하고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미 토양이 포화 상태입니다.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최대한을 머금었다는 이야기죠. 예. 계속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강우가 생긴다면 위험한 지역은 거의 다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릴 텐데 비가 주말까지 내리고 난 뒤에는 좀 그치는 겁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내륙에 올라오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장마비가 그치죠. 아예 북한으로 올라가면 장마비가 그칩니다. 예.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렇게 세력이 약하지도 않으면서 강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가 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기상청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 그래픽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장마전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보시면 장마전선이 15일이 토요일입니다. 예. 네. 토요일에는 토요일 9시, 남부지방이에요. 밤 남부지방. 9시죠. 네. 그리고 16일 보실까요? 16일은 일요일입니다. 역시 전라북도 쪽에 걸려 있죠. 그리고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어디입니까? 역시 또 충청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떨까요? 18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예. 다시 18일에는 올라왔네요. 휴전선 위쪽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는 폭염이죠. 하루 그러면 계속 올라갔으면 장마는 끝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요일엔 바뀝니다.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륙에 비를 뿌리는 상태가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어진다라는 게 기상청 예보인데 더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걸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네. 화요일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예. 이걸 보시면요. 이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의 일기도입니다. 보시면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좀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예. 장마가 끝났을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수요일부터인데. 그런데 주후반으로 가면 약간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고기압이 계속 밀어야 되는데 뭔가 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반짝 맑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또 비구름이 들어온다. 이때 중부 쪽으로 들어왔으면 밀어내면서 장마가 끝 무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이 남쪽에 걸린다라는 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크게 다시. 확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분명히 장마 전선이 영향이 계속된다. 그 이유도 변동성이 무척 크지만 엘니뇨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크게 확장하지 못하면서 올해 장마가 늦게 시작된 장마가 늦게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정도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진도 기자가 진짜 장마가 오늘부터라고 했는데 그 예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심상치 않은 장마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 앞으로도 YTN 통해서 또 기상재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도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